자, 문제 8번. 단원 평가 문제를 보고 있어요. 80쪽. 자, 8번. 계약자 배당 딱 보자마자 나와야죠. 배현정 5년. 배현정 선생님의 5년 연금 받아서 좋아하셨어.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계약자 배당 동그라미 연금보험 5년. 그래서 배현정 5년이다 라고 해서 1초 만에 답이 나오죠. 자, 9번. 청약처리 가능한 계약기간은 증권 교부받고는 15일. 이게 아니라 청약처리 10일. 증권 이게 1번이 원래는 15일 이내고 30일 이내에 청약처리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15일 10날이 15일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청약일도 30일 이내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이 되는 게 맞죠. 15, 30이라고 틀렸다 이게 아니라 15, 30일보다 더 짧은 기간이니까 당연히 돼야죠. 맞고. 2번 60일 이내 단기 계약은 아예 청약처리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건강상태 지원 진단 계약 진단 지원했다. 이것도 청약처리가 불가능한 계약이에요. 그리고 10번 보험계약의 단체 취급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계약 또는 피원이 3인보다는 5인 5인 1번 계약자 동일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피보험자 대상 맞고, 3번 동일상품 맞고. 근데 사업장도, 그러니까 사업장이 5인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장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지, 3인은 좀 너무 심하잖아요. 3인은 뭐예요? 3인은 나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자식 새끼 1명 이렇게 하면은 직원도 없는 그냥 완전 가족 기업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1인 기업이랑 다름이 없잖아요. 자식 1명, 나 배우자 이거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3인은 이렇게는 기준을 두지 않고 적어도 5인은 둬야지 외부 인사도 고용을 하고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고 이렇게 되니까 3인은 너무 헷갈리야. 그냥 5인 이상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5인 이상의 단체 취급이에요. 독수리 오영재 그리고 마블에도 판타스틱 4인데 아무튼 독수리 오영재 5인이네. 5인 단체는 보험에서 단체를 하면 독수리 오영재다. 11번 계약의 효력에 대한 설명 틀린 거. 3번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 납입한 경우 보험에서 승낙 무진단 계약은 승낙일이 아니라 이거 진단이 회사 승낙과 함께 보험을 납입되고 승낙도 필요한 게 진단이고, 무진단은 그냥 돈만 내면은 바로 개시 시작되는 거예요. 무진단은 돈 넣는 시점이 보통 가장 통상적인 게 돈 나오면은 개시 시작되는 게 통상적이에요. 보통 종신이 됐든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그래요. 사망, 사고, 실비, 자동차 보험만 굉장히 예외 케이스고, 무진단 계약만 좀 예외 케이스고 이런 거지. 보통은 돈 나면은 시작이 되는 게 맞아요. 12번 무효가 아닌 거. 12번 1번 타인의 사망 경우 동일 전자서명 반이고. 이게 왜 무효야? 멀쩡한 잘 했네. 전자서명도 서명하고 동일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사인 하나. 여러분들 등기우편 받으면은 항상 카드 수령할 때도 그렇고, 카드 발급 받았어. 그러면 카드 수령해주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PDF 들고 다니잖아요. 카드 배달하시는 분이. 그리고 또 가스 점검 할 때도 PDF로 사인을 하지. 그 PDF에서 나 가스 검사 받았어 하는 거랑 종이랑, 그게 종이에 쓰면 낭비니까. 전자서명도 똑같은 효력이에요. 무효가 아니에요. 1번은 2번 15세비면 당연히 무효고, 도박 목적 32쪽 잠깐 볼게요.
33쪽을 보시면 무효 사유가 나오는데 33쪽에 계약자가 보험금의 부정취득 또는 도박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정취득 또는 도박 그러니까 보험금의 도박을 목적 도박을 목적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썼지만 이런 예를 들면 도박이라고 하는 건 사적인 또 꼭 카지노에 가야만 도박인 건 아니고 이런 것도 도박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은혜가 있고 이은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친구 둘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은혜 친구 1, 이은혜 친구 2가 야 이은혜 남편 죽으면은 보험금 안 나온다. 고의잖아. 계곡에서 떨어뜨리면은. 근데 얘는 나온대. 얘는 또 안 나온대. 그럼 둘이 야 내기 할래? 이 도박이잖아요. 내기. 이런 걸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안 된대요. 무효래 무효. 13번 청구 서류 설린 거. 국외에도 똑같아요. 국외에서 왜 인정 안 해줘? 그러면은 아니 헝가리에서 참전 여행에서 사망사고 그 유람선 뒤집어져서 몇 명이 20-30명 죽었어요 한꺼번에. 그러면은 야 국외에서 사망진단서 써줄 거 아니에요 헝가리에서. 헝가리에서 써주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써준 게 아니잖아요. 헝가리에서 죽었는데.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줘? 그럼 참전 여행은 없어지지 회사가.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참전 여행사 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날로. 자 14번 너무 당연한 상식이라 이런 거는 그 상식만 알아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 14번 지급기일에 대한 설명을 발휘 못한 것은 1번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3일 기한이고 3번 10영업일 이거는 지급 조사 사유가 필요하다. 그럼 10영업일 이내 지금 맞고 그런데 이은혜 사건처럼 이거는 분쟁 조정을 거쳐야겠다. 이거는 회사에서 가만히 순순히 줄 보험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무기한 연기되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이은혜 사건이 누가 봐도 남편이 일부러 죽인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막 이자 지급해주고 막 질질 끌린다고 하면은 보험회사만 바보가 아니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무기한으로 연기시켜서 밀린 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보는 거예요. 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이거는 고의가 맞다라고 법원에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고의가 된 거예요. 15번 면책사유 틀린 거. 15 이거 1인이 고의로 나머지 해칭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문제풀이 그때 에센셜 116에서 할 때 아서스 얘기하면서 이거를 예시를 다 말을 했었어요. 16번 안내나 수명 맞는 거. 전자문서 수신 맞아요. 2번이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건보를 네이버에 알림 네이버 어플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여러분 내죠. 국민건강보험에서 종이 우편이 아니라 이 전자알림 수신을 설정을 하면은 이메일 이런 걸 하면은 1%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으로 받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보에서 보험료가 조정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이렇게 알림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 안 읽잖아요. 네이버 알림이 와요. 그러면은 네이버 어플 열어서 비밀번호 친 다음에 열람을 해야 되는데 열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알림이 또 와요. 한 일주일 돼서 알림 또 오고 아직도 열람을 안 왔습니다. 빨리 열람해 주세요. 안 내오고 그게 똑딱 요거예요. 라이브 최고 전자문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험계약을 체결시키고 이렇게 약관 특히 약관 같은 것도 전자문서로 오거든요. 약관이. 그러면 제가 약관을 딱 열어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계속 납입 계속 알림톡이 와요. 열람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수신을 안 해. 계속 이 뭐야 귀찮아갖고 이 뭐야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막 그냥 막 넘겨. 그러면은 이때 보면은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유치해고를 다시 거쳐야 하고 3번 보시면은 일정 시간 이거 지나도 송신한 것으로 안 봐요. 송신이 안 된 것으로 봐요. 제가 확인을 하기 전까진. 그러니까 3번이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확인 안 하잖아요. 그럼 안 본 거예요. 그거는 송신한 것을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막 약관 다운받으라는데 끝까지 확인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계약이 반송될 수도 있어요. 계약 너 약간 열어라 하는데 끝끝내 안 해. 그러면은 반송. 어떻게 되냐면은 FC한테 연락이 와요. 이 계약자가 약관을 안 열어본다. 안내해줘라. 그래갖고 설계사한테 전화가 와서 설계사 통해서 그거 좀 열어봐라. 그거 왜 안 그러면 빠꾸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다 열게 돼 있어요. 왜냐? 안 열면 쫓아가요. 이거 고객 쫓아가야 돼요. 가갖고 야 핸드폰 가져와봐 해갖고 열어버려야 돼요. 왜냐? 힘들게 체결한 계약인데 그거 빠꾸 먹으면 캔슬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돈을 받을 뻔했다가 돈이 날라간 건데 그런 거예요. 17번 피보험자의 의무는 1번 주소 변경 통지. 이거 그러니까 손보 시간에 정말 중요했던 게 직업 변경 통지 의무가 중요했던 게 1번 뭐예요? 직업 변경. 두 번째 주소 변경. 그런데 여기서 피보험자의 의무가 다르고 계약자 수익자의 의무가 달라요. 그래서 주소 변경은 계약자와 수익자의 의무이지 피보험자 의무는 아니래요. 이것도 웃긴 게 뭐 어떤 거는 계약자 수익자의 의무이고 어떤 거는 피보험자의 의무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 웃기긴 한데 2번 보면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통지. 이거는 피보험자 의무가 맞아. 또 계약자 알릴 의무도 고지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지 의무도 피보험자 의무가 맞아. 근데 2번에 지급사유 통지는 왜 대체 중요하게 알릴 사항이 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 때문에 그래요. 3년. 여러분 보험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은혜 남편 사망했는데 사망해서 10억을 받아내. 그러면은 이은혜가 빨리 10억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달라고. 근데 신청 안 하고 3년이 지났어. 그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소멸시효를 빨리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소멸시효 핑계 대갖고 안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보험자 의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너 빨리 얘기해라. 그리고 빨리 비나이다 하겠죠. 3년 지나가기를. 보험금 청구하지 말고 3년 지나면 소멸시효 돼서 보험금 안 줄 수 있다. 이걸 이용해서 의무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는 게. 당연히 계약자의 돈인데 3년 지났다고 안 준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1번 주소 변경 통지는 또 왜 대체 피보험자 의무에서 빠졌을까? 이 주소 변경 통지는 좀 보통은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은혜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든 아니면은 뭐 부산으로 되어 있든 뭐 대구든 뭐 인천이든 어디든 남편 사망하고 이 주소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단 언제 제일 상관이 있냐? 화재 보면 화재. 손보 시간에 화재 있죠. 화재. 불났을 때 받는 이 화재 보험은 주소가 굉장히 연관성이 커요. 이게 화재가 서울로 집을 해놨는데 이 사람 이사 갔잖아요. 그럼 빨리 알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인천으로 이사 갔어. 근데 여기 인천에서 불이 났어. 근데 집 주소는 서울로 돼 있어. 보상 못 받아요. 야, 너 왜 인천 이사 간 거 통지 안 했어? 그럼 안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게 화재 보험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보험에서는 크게 중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려야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효, 우편. 실효될 때 우편 발송을 하잖아요. 근데 계약자 집 주소가 옛날 주소가 되어 있으면은 엉뚱한 사람한테 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소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것도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보험자 의무에서는 빠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18번 부활 대상에 해당 않는 거. 자, 2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앞에
if라고 하면 안 되고,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라는 거는 실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효. 한 달, 두 달 돈을 안 내. 그럼 실효되잖아요. 그럼 실효되었을 때는 앞에 실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실효되었는데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았어. 이거는 가장 정상적인 실효예요. 정상적인 실효. 왜냐? 해약 환급금을 안 받았다라는 함은 이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왜냐? 내가 바쁜데 알림톡으로 오기는 와. 뭐 보험 미납 중입니다. 뭐 실효됩니다. 막 알림톡 오는데 나 지금 바빠.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실효가 뭐야? 이렇게 해갖고 막 넘기는데 해약 환급금 안 받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몰랐다는 거예요. 단 2번 잔액을 수령했다라고 뒤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알았다. 왜? 잔액을 수령하려면 콜센터에 반드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효된 계약이 해지 환급금 찾았다는 거는 해지됐다는 거예요. 해지. 이 사람은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 돈을 다시 넣고 부활하느냐 아니면은 해지, 부활 5월 해지, 부활 또는 해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부활을 하려면은 돈을 밀린 건 내야 되고 심사 받아야 되고, 해지를 하려면은 해지 환급금 수령을 해요. 그럼 이거는 해지가 된 거예요. 2번은. 그래서 해지가 되잖아요. 다시 그럼 끝이에요. 끝. 부활 못 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계약이 사망해서 사망.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없잖아. 똑같아요.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없듯이 해지된 계약은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 가입해야 돼. 새로. 그럼 신계약 새로 가입해야 돼요. 3번. 계약 해지됐으나 대출 등의 해약금이 없는 경우. 이 3번은 계약 해지가 실효가 됐는데 대출금이 있어서 해약금이 없어서,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일단 그냥 실효예요. 실효. 1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1번처럼 1번이 해약금 안 받았잖아요. 3번도 마찬가지로 해약금 안 받은 거예요. 2번이 유독 다른 거는 해약금을 받았어. 잔액을 수령을 했어. 그러면 이건 해지가 된 거예요. 잔액 수령한 순간 해지가 된다. 콜센터에 여러분이 내가 해지를 하고 싶으면은 콜센터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해약금 조회를 하고 해약금 얼마입니다. 통장 알려주세요. 통장 알려주고 해약금이 이체가 되는 순간 계약은 해지가 돼요. 19번. 그리고 만약에 돈만 안 내고 계속 놔뒀다. 그러면 실효예요. 그거는 실효. 해약금 안 받았다. 그러면 실효. 19번. 가로 안의 숫자 합. 이거는 비교 안내 충진했. 이거는 부당 승환 계약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웃긴 게, 여러분 이거 알아듣겠어요? 일반인이 보면 이거는 1개월 이내에 정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소멸하는 건 부당계약. 이 뭔 말이냐면은 리모델링이에요.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하라고 막 연락 많이, 그러니까 보험을 옛날에는 가입하라고 전화가 많이 왔어요. 뭐 치아보험 가입해라, 뭐 암보험 가입해라, 뭐 암 걸리면 풍비 확산 난다, 암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옛날에 블루오션일 때는 그게 가능했어. 블루오션일 때는 새로 가입해라. 근데 이게 레드오션이 됐어요. 옛날에 하도 이게 가입을 많이 시켜갖고 보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가입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거는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기존에 있던 계약을 깨버리고 새로 가입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교 안내를 충진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계약을 이 사람이 갖고 있어. 기계약이 있어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보험이 있었는데 이거를 깼어. 해약을 하고 갈아태워요. 신계약으로 갈아태웠는데 이 기간이 1개월.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으로 청약했죠. 왜냐? 이걸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금방 바로 갈아타지, 이걸 깨면서 새로 가입시키지, 텀을 그렇게 길게 두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가입 의사가 있었을 때 바로 가입시켜야 되지, 막 한 달 이상 미룬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없어요. 왜? 마음이 변해요. 당장 할 것처럼 했다가 한 달 이후에 생각 좀 해보자. 그럼 한 달 후에는 가입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계약 넣고 또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신계약이 들어가고 1개월 이내 이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했다. 이러면은 부당한 전환 계약이 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리모델링 방지예요. 리모델링. 이게 리모델링 방지법. 리모델링의 병폐를 막겠다라고 해서 이 조항이 나온 거예요. 42쪽을 한번 다시 가볼게요. (42쪽에) 부당한 계약 전환. 이게 지금 보면은 42쪽에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의한 분할이라고 하면 설계사가 리모델링으로 부당하게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FC 설계사가 이 신계약을 발생을 시켜야지만 자기 수당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니 물건을 팔아야지. 내가 에어컨을 팔고 중고차를 팔아야지 돈을 벌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중고차 팔아야지 거기서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으니까 똑같이 내가 계약 체결시켜야지만 돈을 버니까 이 사람은 신계약에 목말라 있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신계약을 어떻게 해서든 체결하고 싶어. 그래서 신계약을 받기에는 이 기계약이 걸림돌이잖아요. 이 걸림돌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 짓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6개월 이내에는 기계약을 너무 부당하겠다. 그럼 이거를 신계약 취소하고 다시 이걸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이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리모델링 할 때는 신중히 해라 이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게 1개월로 타이트하게 잡아놨어요. 1개월. 정답은 1개월이니까 한 달 내에 30일은 원래 취소가 30일인데 한 달이다. 한 달. 여기서 중요한 게 앞에 있는 것 같아. 앞에. 그러니까 비교 안내를 충실히 했음에도 나는,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이거를 막 취소하고 이걸 부활시켜줘. 그러면 설계사들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사들은 나는 비교 안내 충분히 했다. 이 사람이 정말 원해서 자발적으로 받은 거지.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계약이 취소되고 이게 부활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항변을 할 수 있죠. 난 비교 안내했다. 이게 너무 후졌고 내 신계약이 훨씬 좋다는 안내를 했다. 거기에 고객도 동의를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한 건데 이게 왜 부당한 계약이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서 단서정 난 거예요. 네가 비교를 충실히 했어도 비교 안내를 충실했지만 이게 1개월 이내가 된 한 이거는 부당한 계약을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기준을 1개월로 잡아놨다. 1개월 안에 계약이 새겨 들어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부당한 계약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20번 계약 내용 변경. 1번 수익자 변경할 때는 승낙이 없어도 돼요. 맞고. 2번 계약자 변경할 때 승낙 필요하고 종목 변경할 수 없다. 계약자가 제가 제일 많이 예를 들은 거는 이은혜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계약자가 SK 채태원 회장이고 피보험자는 SK 채태원 회장님이에요. 계약자가 전 아내인 노소영 관장이에요. 수익자. 자, 여기서 이 계약에서 채태원 회장님이 수익자를 원래는 노소영 씨 전 와이프였다가 자기 내연녀로 바꾸고 싶대. 이 혼외자가 있죠. 혼외자. 자기 내연녀로 바꾸고 싶대.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수익자가 채태원 회장 본인이 받든 전 와이프인 노소영 씨가 받든 아니면 내연녀가 받든 회사 입장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오케이. 수익자는 승낙 필요 없어요. 왜?
아니 어차피 누가 돈을 받든 우리 알 바 아니다. 반면에 이번에 계약제 변경할 때는 왜 그러면 안 되냐? 이 노태용 씨가 계약자였다가 이 사람이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내는데 전혀 엉뚱하게 내연녀로 바뀌었는데 노태용 씨는 번듯한 직업이 있는 사람인데 내연녀는 이건 무직이에요, 무직. 조사를 해보니까 직업이 없어.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월 100만 원씩 수입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능력자가 되니까 잘 내는데 이 무직인 사람이 월 100만 원 내기가 어렵다. 안 돼. 계약자 변경 안 돼. 노영 씨 그냥 해야지. 이렇게 회사는 거부할 수가 있어요. 승낙이 필요해요. 왜냐?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그 이권이 걸린 문제인데 쉽게 허락 안 해주죠. 하지만 수익자는 누가 받든가 알 바 아니다.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3번 종목 변경할 수 있어요.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종신이랑 연금. 종신에서 시작했던 종신보험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종목 변경된 거예요. 변신 로봇처럼 돼요. 또봇 변신 로봇이 변신이 돼요. 변신. 종목은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변신 로봇이다. 변신 로봇. 변신 로봇처럼 변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가 있으면 어린 남자아이들은 변신 로봇을 엄청 좋아할 거예요. 뭐 로봇이면 다 좋아하겠지. 근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K캅스라고 제이데커예요. 제이데커. 일본명으로는 일본 만화 로봇 만화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로봇 만화뿐만 아니라 별의별 만화가 많았었는데 MBC에서 했던 이 K캅스가 뭐였냐면은 데커드라고 하는 경찰차인데 경찰차가 로봇을 변해요. 로봇인데 마음이 있는 로봇이에요. 뭐 구급차도 나오고 뭐 포크레인도 로봇이었다가 포크레인이었다가 막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 경찰차가 그게 정말 신기했던 게 이 완구 있잖아요. 로봇 완구가 이 로봇 장난감이 진짜 그걸 그대로 구현을 하거든요. 차로 변했다가 로봇으로 변했다가 이거는 진짜 소년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변신 로봇. 진짜 그 낭만이 있죠. 변신 로봇. 얼마나 설레이는지 그 과학이 신기하잖아요. 과학의 힘이.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이 로봇 굉장히 심취하고 여자들은 마법소녀라고 그때 항상 제가 초등학생 때요. 마법소녀 중에 마법소녀물이 또 양대축이에요. 남자아이들은 로봇, 또 여자아이들은 마법소녀. 처음에는 좀 허술하고 엉터리 같아도 마법소녀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정의의 사도로. 그게 대표적인 게 세일러문. 이 달의 요정 세일러문이라고 이 대단한 만화 영화. 이 달의 요정 세일러문이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데이트작. 데이트작. 미국, 유럽, 그 중에서도 아마 세일러문을 보고 자란 세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할 때,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이 세일러문을 기억할 거예요. 거기서 세일러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캐릭터가 누군지 알아요? 제일 인기 있는? 일본에서 인기조사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투표 같은 거를. 그러면은, 설문조사 같은 걸 해요. 막 우편 막 투표하고, 잡지에서 막 우편 투표하고, 전화로도 막 투표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스터 트롯 하면은, 트롯 트롯 가수들 막 투표하듯이 막 투표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진짜 이거는 걸크러쉬의 원조. 이 여성 캐릭터 중에 정말 일본 여심을 뒤흔든 캐릭터가 바로 테노 하루카라는 캐릭터예요. 테노 하루카.
이게 테노가 뭐냐면 천왕이야, 천왕. 하늘천 왕 그러니까 하늘천에다가 그 임금 왕 할 때 왕자고 하루카가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테리라 그랬어요, 테리. 세일러 우라누스하고 세일러 넵튠. 근데 이 세일러 우라누스가 단발 쇼컷에 겉보기에는 남자처럼 보이는데 여자거든요. 근데 와, 이게 정말 대단한 인기 정말. 여성들 사이에서 정말 엄청난 인기였어요. 테노 하루카. 그리고 저도 이 마법소녀 나물 캐릭터 중에서 저는 그 웨딩 피치에서 나오는 데이지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데이지. 웨딩 피치도 마찬가지로 마법소녀 나물인데 웨딩 피치, 릴리, 데이지라고 나오거든요. 데이지가 단발머리 초록색. 저는 저는 여성 중에 취향이 단발컷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단발이 잘 어울리는 여성이. 물론 세일러문보다는 저는 피치파였어요. 피치. 데이지. 아주 어린 소년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세일러문이 제가 세일러문의 그 노래 가사 중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는 그 가사가 있어요. 그 문라이트 데스티니라고 달빛 운명이거든요. 문라이트 데스티니 그 오프닝 노래가 1기 때.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나오는 가사 중에 세라잖아요. 세일러문의 주인공이 세라. 그리고 턱시도 가면이 나오거든요. 턱시도 가면이 세일러문이 위기에 빠지면은 장미꽃이 던지면서 턱시도 가면이 나타나요. 레온이거든요. 레온.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레온이 턱시도 가면이 나타나는데 정말 멋있어요. 남자 캐릭터 중에 진짜 정말 멋있고, 이 레온이라고 턱시도 가면이 그 두 주인공이잖아요. 두 주인공이 그런 두 주인공 비슷해서 가사가 나와요.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 기적의 세일러문 이거거든요. 마지막 가사가.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당신을 만난 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야, 이거는 전율이에요. 전율. 이 가사 이거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서 마음에 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연이라는 거예요. 인연. 여기서 말하는 거 인연이에요. 인연. 사람과의 인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하철 타봐. 근데 아무도 다 모르는 사람 지하철 타고 뭐 야구장 갔어. 놀러 갔어. 뭐 관광 놀러 갔어. 근데 수없이 많은 별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너와 나가 인연이 되는 거는 이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인연이라는 거는 가족 간의 인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회사, 동료와의 인연, 저는 그런 거 많이 생각해요. 가족은 정말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라고 하지만, 이 직장 동료라는 게 직장 동료에서도 정말 사람이 많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만난 이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상대는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인연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이 만남이.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수없이 많은 유튜버가 있어. 그렇지만 나를 찾아서 내 얼굴을 보고 나를 찾아왔다는 거는, 이거는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필연이라는 거. 이 우연의 소중함이에요. 우연의 소중함. 이 인연의 소중함.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저는 전율 이런 거는. 변신 로봇. 보험 종목은 변신 로봇이다. 보험 종목은 종신보험했다가 변신을 해요. 경찰차였다가 데커드 로봇으로 변신을 하고, 고등학생 소녀였다가 마법전사로 변신을 하고, 변신이 가능해요. 그렇고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서 설명을 기록 하도록 할게요.